야, 지금 뭐야? 내 카드로 800만 원이 결제됐다고? 회의실 중에 뒤늦게 결제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복도로 뛰쳐나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까지 파래졌죠. 카드는 나한테 없어. 어머니께 여쭤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백화점이요? 거기서 뭘 사셨는데요? 남편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 중인 동료들이 복도를 향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명품 가방? 건강식품? 보석까지요? 그게 도대체 얼만데? 800만 원이요? 저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전, 영등포 백화점 VIP 매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고 계셨죠. 우리 며느리가 용돈 쓰라고 카드 줬어. 효녀지, 효녀. 점원이 카드를 받아들며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명의 확인 좀 해도 될까요? 강태훈님 맞으시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죠. 그 카드가 당신의 아들 카드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화기 너머 복도에서는 남편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올해 36입니다. 구로구청 세무과에서 8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숫자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세금 신고, 서류 검토하고 장부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편했습니다. 남들은 지루하다고 하는데 저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장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30분 전쯤 집주인인 박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서희 씨, 나 박 사장인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지? 웬만하면 안 그러고 싶었는데 다음 전세 재계약하려면 보증금 5천만 원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5천만 원이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안 그러면 우리도 새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서희 씨가 맞춰주는 게 우리도 좋지. 다음 달 말까지는 답 줘.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점심 도시락 싸다니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 게 2,4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명절 상여금이랑 성과금 모아서 거의 3,200만 원 정도 만들어뒀는데 5천만 원이라니요.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 태훈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 전세금 5천 올린대. 뭐? 5천? 태훈은 맥주캔을 탁 내려놓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도 돈 없는데. 우리 둘이 합치면 되잖아. 내가 3천 좀 넘게 모아뒀으니까 여보가 2천만 원만 보태면. 야, 내 통장 봤잖아. 진짜 없다니까. 카드값에 차 할부에 나도 빠듯하다고. 남편은 제 말을 자르고 일어섰습니다. 내 적금 깨면 되잖아. 어차피 4명의 계약인데 네가 내는 게 맞지. 아니. 그리고 회사 일도 바쁜데 집 문제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아서 해. 태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식탁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명의는 제 이름이었지만 보증금은 저희 둘이 같이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척하는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유경자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희야. 태훈이 있니?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아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화장대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새로 산 립스틱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거 새로 샀어? 아, 네. 백화점에서 샀어요. 색이 예쁘네. 나도 이런 거 하나 사야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님은 립스틱을 손에 들고 돌려보시더니 가방 안에 슬쩍 넣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물건처럼요. 어머님, 그거. 응. 아, 이거? 내가 하나 빌려가도 되지?
며느리 물건 좀 쓰면 어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빌려간다는 게 돌려줄 생각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간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 위에 놓아둔 백화점 상품권 봉투도 어머님 시선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상품권이야? 네.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나 요새 건강식품 사야 하는데 이거 좀 쓸게. 어머님은 상품권 봉투도 가방에 넣으시고는 태훈을 불렀습니다. 태훈아, 나왔다. 엄마. 왜 왔어?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며느리가 상품권도 주고 참 착하네. 태훈은 저를 희끗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드렸다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신 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빈자리를 봤어요. 립스틱 하나, 상품권 3만 원어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도둑질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남편의 내 통장엔 없다는 말, 시어머니가 가져간 립스틱과 상품권. 뭔가 이상했어요. 저만 돈 걱정하고, 저만 아끼고, 저만 희생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시금치 나물 조금, 김치 몇 점. 늘 먹던 반찬이었어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져갔습니다. 점심값 아껴서 보증금 모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매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영업 다니느라 도시락은 못 먹는다면서요. 회사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는데 옆자리 김 주임이 물었습니다. 서희 씨, 또 도시락? 맨날 싸오네. 네, 돈 모으려고요. 대단하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던데.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따뜻하게 데워도 왠지 식은 밥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오늘 저녁 회식 있어서 늦음. 저는 답장 안 하고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전세 계약서를 꺼내 다시 봤어요. 계약 만료일까지 2달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남편은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있는데 안 내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요. 세무과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돼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장부를 조작하고 영수증을 숨기고 통장을 따로 만들죠. 저는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도 그럴까? 저한테는 없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걸까?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 택배함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열어본 흔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주문한 화장품 샘플 박스가 있었는데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태우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대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어머님이 가져가신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로 넣어둔 작은 카드 지갑도 자리가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놓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만진 거예요. 저는 카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는 그대로 있었지만 안에 넣어뒀던 현금 5만 원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어요. 야, 오늘 회식 취소됐어. 배고프니까 뭐 좀 차려줘. 여보, 우리 집에 어머님 또 오셨어? 응, 모르는데. 왜? 아니, 그냥. 현관 택배함이 열려 있어서 엄마가 뭐 가져갔나 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차려. 태우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녁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 좀 차려줘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저는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뭘까? 월급 모아서 전세금 대고 도시락 싸서 점심값 아끼고 시어머니 물건 가져가도 참고 남편 저녁 차려주는 사람. 그런데 정작 남편은 내 돈 없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요. 라면 냄새가 올라오는 부엌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활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냥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투입한 것과 제가 받는 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식탁에 라면을 내놓고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TV만 봤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면발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돈 없어? 야, 또 시작이야. 아까 말했잖아. 없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5천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적금 깨라니까. 네 명의 집이잖아. 명의만 내 건데 돈은 우리 둘이 낸 거잖아. 그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나는 진짜 없어. 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구로구 낡은 빌라, 창문 너머로 똑같이 낡은 빌라들이 보였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 옆모습을 봤습니다. 태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제 적금 통장 잔액은 3,247만 원이었습니다. 4년 동안 모은 돈. 그런데 남편 통장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저는 남편 휴대폰을 힐끗 봤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 차 글로브 박스에 뭔가 서류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었어요. 자동차 보험 서류,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낯선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꺼내봤어요. 이름은 남편 거였어요. 강태훈. 그런데 이 카드는 뭘까요? 남편은 제게 돈 없다고 했는데 프리미엄 카드가 왜 있는 거죠? 글로브 박스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 은행 입출금 내역서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남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남편 이름이 맞는데 제가 아는 통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수당으로 보이는 금액, 그리고 코인 수익이라고 메모된 큰 금액.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죠? 남편이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어요. 남편이 없다고 한 돈, 그런데 프리미엄 카드와 별도 계좌. 이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상품권, 현금 5만 원.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들. 사소한 것들이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만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거요. 남편은 돈을 숨기고 시어머니는 물건을 가져가고 저는 혼자 도시락 싸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회사 가는 길에 차를 힐끗 봤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에 숨겨진 비밀. 저는 그걸 본 적 없는 척했어요. 아직은요. 세무가 책상에 앉아서 납세자 서류를 검토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통장을 쪼개고 명의를 바꾸고 영수증을 숨기고. 그런데 우리 남편도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저한테는 없다고 하면서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걸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편이 정말 돈이 없는지 아니면 저한테만 없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도 기록을 남겨야겠다고요. 수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장부는 정직하거든요. 저는 도시락통 뚜껑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숫자를 모아야겠다고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전세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감사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무가 8급 공무원 한소희의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남편 차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우는 회사 긴급 회의가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 남아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문을 열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프리미엄 카드와 입출금 내역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드 번호 앞자리, 은행 이름, 입출금 내역의 날짜와 금액. 세무과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자료를 다루는 게 익숙해요. 어떤 숫자가 중요한지, 어떤 흐름이 수상한지 알 수 있죠.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매달 말일에 외주영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5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코인 수익 정산이라고 메모된 8,500만 원짜리 입금이 있었습니다. 8,500만 원요. 남편이 저한테는 통장에 돈 없다고 하면서 8,500만 원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거기에 매달 250만 원씩 외주 수당까지 받고 있었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컸어요. 4년 동안 저는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다녔어요. 회식비 아끼려고 회식 자리도 빠지고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싼 거 쓰고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외주 수당만 해도 1년에 3천만 원이 넘었고 코인 수익으로 8,500만 원을 벌었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카드 번호, 계좌 번호, 입출금 내역,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오후에 태훈이 돌아왔습니다. 야, 배고파. 점심 안 먹었어. 응, 뭐 해줄까? 아무거나. 빨리. 저는 부엌에 가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밥을 볶으면서 남편 뒷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8,500만 원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세금 네가 내라고 했죠. 밥을 차려주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영업 잘 돼? 그냥 그래. 왜? 아니, 수당 같은 거 받는 거 있어? 태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요. 수당, 그런 거 없어.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다른 회사들은 영업수당 주던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니까. 밥이나 먹어. 태우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식탁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입출금 내역에 분명히 외주영업수당이라고 써 있었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나 경자야. 내일 집에 좀 들를게. 아,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태훈이 얼굴이나 보려고. 다음날 일요일 오후 어머님이 오셨어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희야. 태훈이는 안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님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대 쪽을 보셨습니다. 요즘 화장품 새로 샀네? 아, 네. 회사에서 받은 샘플이에요. 나도 피부가 건조한데. 이거 좀 써도 돼? 네. 쓰세요. 어머님은 샘플 몇 개를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제 화장대 서랍을 슬쩍 열어보셨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서희야, 너 카드 지갑 어디 뒀어? 카드 지갑이요? 왜요? 아니, 내가 요즘 지갑이 낡아서. 네, 거 하나 빌려 쓸까 해서. 어머님, 그건 제가 쓰는 건데. 에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못 빌려주나. 좀 쓰면 어때? 어머님은 제 예비 카드 지갑을 꺼내서 보시더니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이거 잠깐만 빌려갈게. 금방 돌려줄게. 어머님, 왜 또 째째하게 그래? 집안 물건 좀 같이 쓰면 어때서? 그때 태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태훈아, 잘 지내? 응. 근데 왜 왔어? 그냥 얼굴 보려고. 서희한테 카드 지갑 좀 빌렸어. 태훈은 저를 봤어요. 야, 엄마가 쓰신다는데 그것도 못 빌려줘?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냐.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셨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가신 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빈 서랍을 봤습니다. 립스틱, 상품권, 화장품 샘플, 카드 지갑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물건 목록. 마이너스 3월 12일 립스틱 25,000원. 마이너스 3월 15일 백화점 상품권 3만원. 마이너스 3월 18일 현금 5만원. 마이너스 3월 22일 화장품 샘플 세트. 마이너스 3월 29일 예비 카드 지갑. 어머님 방문 날짜. 마이너스 3월 12일 금요일 저녁. 마이너스 3월 15일 월요일 오후. 마이너스 3월 18일 목요일 점심. 마이너스 3월 22일 월요일 오전. 마이너스 3월 29일 일요일 오후. 패턴이 보였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뭔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남편 차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프리미엄 카드, 입출금 내역 8,500만 원. 그날 밤 태훈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남편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 몇 장, 명함, 영수증. 그리고 부산 온천호텔 예약 문자가 휴대폰에 와 있는 걸 봤어요. 혼자 가는 출장이라고 했는데 더블룸으로 예약돼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숨겨둔 돈, 시어머니의 절도, 거짓말들. 다음날 월요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대학 선배 은채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채 언니는 변호사예요. 이혼이랑 재산분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죠. 언니, 나 서희야. 서희.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혹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무슨? 이혼 관련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서희야, 무슨 일 있어? 응. 말하자면 길어. 근데 증거 같은 거 모으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일단 만나자. 언제 시간 돼? 이번 주 토요일? 그래, 내 사무실로 와. 저는 전화를 끊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가 좀 짜게 됐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하게 간을 맞춰서 그런가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어머님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또 오셨나 봐요. 어머님, 계세요? 서희야. 나 거실에 있어.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랍 여셨어요? 그냥 손수건 찾느라. 미안. 손수건은 화장대에 없는데요. 저는 서랍을 닫으며 안을 확인했어요. 제가 넣어뒀던 소액 현금 3만 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랍에서 뭐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뭐? 내가 왜 가져가? 네가 잘못 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3만 원 넣어뒀는데. 그때 태훈이 들어왔어요. 또 뭐야? 왜 시끄러워? 여보, 서랍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어. 야, 또 시작이야. 엄마가 그걸 왜 가져가? 네가 어디 쓰고 잊어먹은 거 아냐? 아니야, 분명히. 그만해. 엄마한테 도둑 취급하지 마. 너 요즘 왜 그래? 엄마 물건 빌려 쓴다고, 돈 없어졌다고, 맨날 의심병 환자처럼. 태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의심하면 집안 망해. 돈이 어디 갔든 네가 관리 잘못한 거지. 왜 남 탓을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도둑을 의심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나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머님은 그날 저녁 늦게 가셨어요. 가시면서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크림 하나를 또 챙겨 가셨습니다. 태우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사라진 물건 현금 3만 원. 핸드크림. 어머님 방문 시간 오후 5시 8시. 태훈의 반응 이심병 환자. 엄마 의심하지 마.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남편 차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8,500만 원. 외주 영업수당 매달 250만 원.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카드 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장부에는 있다고 써 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로구 빌라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저도 알았어요. 남편은 돈을 숨기고 있고 시어머니는 제 물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바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세무가 공무원이에요. 숫자를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고 탄루를 적발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은채 언니를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만만하게 봤어요. 참을성 많고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참을성이 많은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맞을 때까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오셨어요. 태훈이 얼굴 보러라고 하셨지만 올 때마다 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오시는 날 사라지는 물건, 금액까지 전부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방문 기록 미푼실 물건, 날짜 방문 시간 사라진 물건, 추정 금액 312-1800에 1930 립스틱 25,000원, 315-1400에 1600 백화점 상품권 3만원, 318-1200에 1330 현금 5만원, 322-1000에 1100 화장품 샘플 세트 15,000원, 329-1500에 2000 예비 카드 지갑, 41-1700에 2000 현금, 핸드크림 35,000원, 45-1300에 1430 작은 파우치 12,000원. 세무과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표를 자주 만들어요. 탈루 혐의자의 소득 흐름을 추적할 때 날짜별로 입출금을 정리하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문 날짜와 분실, 물건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점심시간, 어머님이 또 오셨어요. 저는 회사에 있었고 태훈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어머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 오셨어? 응, 점심때 왔다가 갔어. 뭐하러 오셨대? 그냥 나 밥 챙겨주려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가셨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김치찌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대로 가봤습니다. 작은 파우치가 없어져 있었어요. 제가 립스틱이랑 손거울 넣어두던 작은 파우치요. 저는 한숨을 쉬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장 뒤쪽에 제 휴대폰을 세워뒀어요. 녹화 모드로 켜두고요. 안 찍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로봇 청소기도 있지만 각도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화장대 쪽 가셨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계속 컴퓨터 작업하고 있어서. 아, 그래? 왜? 또 뭐 없어졌어? 응. 작은 파우치. 태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 그런 거 가지고 매번 그러지 마. 네가 어디 뒀는지 잊어먹은 거 아냐? 아니야, 분명히 화장대에 뒀어. 그럼 엄마가 실수로 가방에 넣으셨을 수도 있지.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실수가 아니라 계속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야, 그만해. 엄마한테 도둑 취급하지 말라고. 태훈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의심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장대 뒤에 세워뒀던 휴대폰이요.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화장대 서랍을 여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머님은 서랍을 열고 안을 뒤지시더니 작은 파우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자기 물건처럼요.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어요. 증거 폴더. 남편 차 글로브 박스 카드, 계좌 내역, 어머님 방문 기록표, 화장대 서랍 영상 4월 5일,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은채 언니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실이었습니다. 언니, 왔어. 서희, 들어와. 은채 언니는 차분한 사람이에요. 말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스타일이죠. 앉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 휴대폰 사진, 영상 파일. 언니, 이거 좀 봐줘. 은채 언니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남편 차에서 찍은 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어머님 방문 기록표, 화장대 영상. 서희야, 이거 심각한데. 응, 나도 알아. 남편이 9천만 원 가까이 숨겨뒀고, 시어머니는 내 물건을 상습적으로 가져갔어. 그리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이고. 맞아. 은채 언니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희야, 이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응, 확실해? 확실해. 저 사람들이랑은 못 살겠어. 은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준비해야 해.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안 돼.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야 해. 어떻게? 일단 시어머니 절도 부부는 영상이 있으니까 좋아. 근데 이것만으로는 약해. 카드 지갑도 가져갔다고 했지? 응. 예비 카드 지갑. 그 안에 카드 있었어? 응. 제 체크카드. 그럼 그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쓴 흔적이 있으면 더 확실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 은닉 재산 부분. 이건 좀 더 파야 해. 차에서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정확한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전체, 코인 거래 내역까지 확보해야 해. 어떻게? 남편이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컴퓨터 쓰지? 응. 컴퓨터에 은행 앱이나 코인 거래소 로그인 기록이 있을 거야. 가능하면 캡처해둬. 알았어. 은채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희야, 지금 네가 할 일은 감정 터뜨리지 않고 증거 모으는 거야. 시어머니가 또 물건 가져가도 참아. 남편이 거짓말해도 참아. 대신 전부 기록하고 영상 남겨. 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시어머니가 큰 금액을 쓰거나 남편이 은닉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 한 번에 터뜨리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 응. 그 순간이 오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게 언제일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태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나고. 밥은? 아직 안 먹었어. 뭐 해줄까? 아무거나. 저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카드 지갑을 가져갔어요. 그 안에 제 체크카드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만약 그 카드를 정지하고 대신 다른 카드를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카드 지갑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가 들어있다면, 그것도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 카드라면? 어머님은 며느리 카드를 쓴다고 생각할 거고, 결제 문자는 남편한테 갈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숨겨둔 카드로 누군가 큰 돈을 썼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게 어떤 카드인지 아냐고. 그리고 그 통화 속에서 은닉 재산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체크카드를 정지해야 해요. 그리고 남편 차에서 프리미엄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한 카드 지갑을 하나 더 준비하고 그 안에 남편 카드를 넣어둬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시 집에 오실 때 화장대 서랍에 그 카드 지갑을 놓아두는 거예요. 어머님은 또 가져가실 거예요. 습관이니까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어디선가 쓰실 거예요. 결제 문자는 남편한테 갈 거고요. 그럼 모든 게 한 번에 터져요. 시어머니의 절도, 남편의 은닉 재산, 거짓말들. 저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해요. 증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제 체크카드를 정지했습니다. 분실 신고로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겉모양이 비슷한 카드 지갑을 주문했어요. 다음 주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월요일 저녁, 태훈이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남편 차 키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어요. 프리미엄 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편 옆모습을 봤어요. 태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9천만 원을 숨기고 저한테는 없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프리미엄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에 닿았어요. 이 카드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며칠 뒤 주문한 카드 지갑이 도착했습니다. 겉모양이 제 카드 지갑과 비슷했어요. 저는 그 안에 남편 프리미엄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안쪽에 살짝 보이게 놓아뒀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어머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4월 15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도시락통을 씻고 저녁을 준비하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어요. 로봇 청소기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앱을 열었어요. 로봇 청소기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먼지 감지용인데 움직임이 있으면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해뒀습니다. 앱 화면에 저장된 영상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화장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오후 6시 23분, 영상 속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은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립스틱을 꺼내보시고, 크림을 꺼내보시고, 그러다가 카드 지갑을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놓아둔 남편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이요. 어머님은 카드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주저없이요.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 나가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증거가 확보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열고 카드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죠. 저는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님이 그 카드 지갑을 언제 쓰실까? 어디서 쓰실까?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오늘 쓰실까? 아니면 다음 주에 쓰실까?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직이구나. 아직 안 쓰신 거구나. 그날 저녁에도 아무 일 없었어요. 주말에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왔어요. 4월 18일. 점심시간에 은채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서희야. 서희. 무슨 일이야? 카드 지갑 바꿔치기 했어. 뭐, 시어머니가 제 카드 지갑 가져가실 것 같아서 남편 비상금 카드를 넣어둔 카드 지갑으로 바꿔뒀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서희야, 그거 위험한데. 알아.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남편 은닉 재산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시어머니가 그 카드를 쓰면 남편한테 결제 문자가 갈 거야. 응. 그게 목표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따지면 통화 내용에서 은닉 재산 얘기가 나올 거잖아. 넌 정말 세무가 공무원답다. 증거 확보 방식이 완전 감사 스타일인데. 응. 나 이 일 오래 했거든. 조심해. 남편이 네가 일부러 한 거라고 눈치채면 안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싸왔어요. 그런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그날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신한카드입니다. 카드 분실 신고하신 체크카드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 최근에 카드 사용 내역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맞게 정규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카드는 정지됐고 시어머니가 가져간 카드 지갑 안에는 남편 카드만 들어 있어요. 어머님이 그걸 쓰는 순간 결제 문자는 남편한테 갈 거예요. 언제일까요? 내일, 모레, 화요일도 지나가고 수요일도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쓰시는 건가? 카드 지갑만 가져가시고 카드는 안 쓰시는 건가? 목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전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지금 어디야?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도 맞지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나 회사에 있는데. 왜? 회사에서 나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말로 할 수 없어. 일단 나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드디어 시작됐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집안일이 좀. 그래, 가봐. 저는 가방을 챙기고 회사를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카드로 800만 원을 썼어. 800만 원, 800만 원. 어머님이 그 정도로 크게 쓰셨구나.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안 했어요. 대신 녹음 앱을 켰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전부 녹음해야 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알아? 그게 내 비상금 카드라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뭐? 비상금? 아니, 그럼 서희 카드가 아니었어? 당연하지. 서희 카드일 리가 있나? 내가 숨겨둔 카드야. 그럼 왜 서희 화장대 서랍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엄마는 왜 남의 서랍을 뒤져? 남의 서랍? 우리 며느리 서랍인데 뭐가 남의 서랍이야? 저는 현관에 서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계셨고,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결제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서희, 넌 뭐야? 왜 내 카드가 내 화장대에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카드 지갑 쓰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비상금 카드였어. 800만 원을 써버렸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제 화장대 서랍도 여셨어요? 그게 제 카드 지갑 가져가신 거 맞죠? 아니, 그게 나는 내 거인 줄 알았어. 제 거면 왜 가져가세요? 그게 며느리 물건 좀 쓰면 어때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카드로 800만 원을 썼다고. 명품 가방, 건강식품, 보석까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네가 왜 비상금을 숨겨뒀는데? 며느리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그건 내 돈이잖아. 내 돈. 부부가 무슨 내 돈이 따로 있어.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지켜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그 카드는 내가 코인으로 번 돈이랑 영업수당 모아둔 거라고. 9천만 원 가까이 있었어. 9천만 원? 그럼 전세금 올린다고 서희가 고생할 때 넌 9천만 원이 있었던 거야? 그건 내 비상금이니까. 비상금? 아내가 도시락 싸다니는데 비상금? 시어머니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큰 돈을 숨겼다는 사실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9천만 원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코인이랑 영업수당으로? 전세금 5천만 원 올린다고 했을 때 내 적금 깨라고 했잖아. 그때 9천만 원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 화장대 서랍 몇 번 여셨어요? 그게 립스틱, 상품권, 현금, 파우치, 카드 지갑 전부 가져가셨죠? 아니, 그건 빌린 거지. 빌린 건데 왜 안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 허락도 안 받으셨잖아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앱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4월 15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카드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요.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로봇 청소기 카메라예요.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제 서랍 여시는 거 전부 찍혀 있어요. 서희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방문 날짜와 사진 물건을 정리한 표요. 어머님이 오신 날짜랑 제 물건이 사라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야, 그만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여보는 말할 자격 없어. 9천만 원 숨겨놓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건 영업수당 없다고 했지. 글로브 박스에 입출금 내역 있던데. 매달 250만 원씩 받았더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너 내 차를 뒤졌어? 응, 뒤졌어.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 카드, 계좌 내역 전부. 이 미친 게 아니야. 세무가 공무원이 증거 수집한 거지.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남편 차 글로브 박스에서 찍은 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사진 전부요. 이거 전부 변호사한테 넘겼어. 그리고 오늘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여보가 9천만 원 숨겼다고 직접 말한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건 쓴다고 인정한 거, 전부 녹음됐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도 멍하니 서 계셨고요. 저는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살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야, 서희, 어딜 가?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무슨 소리야? 여보가 숨긴 9천만 원, 반은 내 거야.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도시락 싸다니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거짓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9천만 원은 9천만 원이고 800만 원 결제는 800만 원 결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전부 기록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은채 언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증거 파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영상, 사진, 녹음, 표, 전부 있었습니다. 세무가 8급 공무원 한소희의 감사는 성공했어요. 이제 남은 건 정산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채 언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전부 터졌어. 봤어. 녹음 파일 보냈지? 응. 들어봤어? 들었어. 완벽해. 남편이 직접 9천만 원 비상금이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물건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인정했어. 은채 언니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희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 알아. 일단 오늘 집에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남편이 화 많이 났을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당분간 찜질방이나 친구 집에서 지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응. 은채 언니는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남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지금 확보한 건 글로브 박스 사진이랑 오늘 녹음 파일뿐이야. 계좌번호 전체, 잔액, 코인 거래 내역까지 필요해. 어떻게 확보해? 남편 컴퓨터 접근 가능해? 집에 있는 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 비밀번호 걸려 있을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혹시 남편 회사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잘 모르는데. 외주 영업수당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래처 담당자 같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가끔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식이라고 제약회사 거래처 담당자요. 한 명 있긴 한데. 연락처 있어? 명함이 집에 있을 거야. 가능하면 연락해봐. 직접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우회적으로 물어봐. 남편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사우나하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상했어요. 4년 동안 살던 집을 나왔는데
후회가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대신 은채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집에 오래. 무시해. 지금 만나면 회유당하거나 협박당할 수 있어. 조정 신청하고 법원에서 만나. 알았어.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서희 씨, 어제 급하게 조퇴했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좀.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도시락을 안 싸왔어요. 처음이었어요. 4년 만에요.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점심값 안 아껴도 되는 거 아닌가? 전세금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명함첩을 뒤졌어요. 남편이 준 명함들이 몇 장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식 시명함이 있었습니다. 문제식 과장 5호제약 영업본부.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훈 아내 한서희입니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주세요. 저는 구내식당을 나와 야외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서희입니다. 아,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시죠?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수당 같은 거 있나요? 영업수당이나. 아, 수당요? 외주 영업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태훈 씨 받고 있죠. 매달 250만 원 정도요. 아, 그럼 그게 어디로 입금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아, 사모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돈을 숨겼거든요. 아, 혹시 과장님, 남편이 별도 계좌로 받는 거 아시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네, 알아요. 어려우시죠? 그냥.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문제식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직접 자료를 드릴 수는 없어요. 회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 계좌 추적 신청하시면 나올 거예요. 외주 수당은 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은행에 신청을? 네.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돼요. 법원 명령으로 계좌 내역 열람할 수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훈 씨가 작년에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고 자랑하던 거 들었어요. 8천만 원인가? 8,500만 원이요? 아, 그 정도였나 봐요. 아무튼 그거 어디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은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외주 수당이랑 코인 수익 확인됐어. 법원 명령으로 계좌 추적 가능하대. 좋아. 조정 신청하면서 같이 요청할게. 그날 오후 저는 은채 언니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언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월요일에 가정법원 가서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랑 위자료 청구 같이 넣을 거고. 위자료도? 당연하지. 남편이 재산 은닉했고 시어머니 절도 방조했어. 충분히 청구 가능해. 은채 언니는 파일을 정리했어요. 증거는 충분해. 로봇 청소기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남편 차 사진, 방문 기록표. 이 정도면 조정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거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 일단 조정에서는 남편하고만 다룰 거야. 시어머니 절도건은 따로 고소할 수도 있고 남편이 배상하게 할 수도 있어. 알았어. 서희야, 준비됐어? 응. 남편이 회유하러 올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어. 흔들리면 안 돼. 안 흔들려. 나 4년 동안 도시락 싸다녔어. 그동안 남편은 9천만 원 모았고 은채 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주말 동안 저는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사우나하고 책 읽고 생각 정리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안 받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서희야, 집에 와.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한테도 잘 말해놨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답장 안 했어요. 대신 은채 언니한테 전달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회유하려고 해. 무시해. 조정 나오라고만 하면 돼. 월요일 아침, 저는 가정법원에 갔어요. 은채 언니와 함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청구인 한서희, 상대방 강태훈, 청구 내용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접수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하시려면 상대방 재산 목록이 필요한데요. 은닉 재산이 있어서 법원 명령으로 계좌 추적 요청드립니다. 아, 네. 그럼 조정 과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정 날짜가 잡히면 남편과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사당역 근처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한 달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로구 빌라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지만 마음은 더 넓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쌌던 도시락통이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락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이게 제 4년을 증명하는 물건이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9천만 원은 9천만 원이고 4년은 4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증명할 거예요. 법원에서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그 사이 3주 동안 저는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좁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서랍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세무 서류 검토하고 납세자 상담하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도시락은 안 쌌어요. 이제 안 싸도 되니까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서희야, 조정 취소하자. 우리 다시 얘기하면 돼.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내 물건 다 돌려드린대. 9천만 원, 반 줄게. 이혼은 하지 말자. 저는 답장 안 했어요. 은채 언니가 말했거든요. 조정 전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어요.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 물건 가져간 거 미안해. 용서해줘. 너무 늦었어요. 립스틱 하나 가져갔을 때 사과하셨어야죠. 현금 3만 원 가져갔을 때 돌려주셨어야 해요. 카드 지갑 가져가서 800만 원 쓰신 건 용서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5월 9일 월요일, 저는 은채 언니를 만났습니다. 내일 준비됐어? 응. 떨려.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은채 언니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증거, 자료 전부 여기 있어. 로봇 청소기 영상은 USB에 담았고 녹음 파일은 법원에 제출했어. 남편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어. 결과가 나왔어? 응. 남편 명의 계좌가 3개 더 있었어. 하나는 외주 수당 받는 계좌, 하나는 코인거래 계좌, 하나는 비상금 계좌. 총 얼마? 9,247만 원.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9천이 아니라 9,247만 원이었어요. 정확한 숫자요. 4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이 3,247만 원인데 남편은 9,247만 원을 모았네. 그것도 숨기면서 내일 조정에서 이 숫자 나와? 당연하지. 법원 명령으로 확인한 거니까 부정 못해. 은채 언니는 파일을 정리했어요. 내일 남편이 뭐라고 할지 몰라. 그 돈은 내가 번 거다. 아내는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부부 공동 재산 아냐? 맞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런 바는 내 거네.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조정이니까 협상이 들어갈 수 있어. 남편이 전액은 안 되고 일부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반 받을 거야. 4,623만 원. 그래,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다음날 5월 10일 화요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정법원에 갔어요. 은채 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안 보였습니다. 서희야. 우리 정말 이래야 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은채 언니가 말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얘기하시죠.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조정의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한서희 씨, 강태훈 씨 맞으시죠? 네.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저 맞은편에, 저는 은채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조정의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한서희 씨가 이혼 조정 신청하셨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셨네요. 강태훈 씨, 이혼 의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화해의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네. 아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풀고 싶습니다. 조정의원이 저를 봤어요. 한서희 씨는 어떠세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은닉했고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훔쳤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재산 은닉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채 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 명의 계좌 3개에 총 9,247만 원이 있습니다. 외주 영업수당 계좌, 코인거래 계좌, 비상금 계좌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 증액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돈이 없다며 아내에게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어요. 강태훈 씨,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번 돈이라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신 이유가 있나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였어요. 비상금이면 배우자와 상의하셨어야죠. 특히 전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정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서희 씨 물건을 가져갔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은채 언니가 USB를 꺼냈어요. 로봇 청소기 카메라 영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서희 씨 화장대 서랍을 열고 카드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조정의원은 영상을 봤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카드 지갑을 챙기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절도네요. 네. 그리고 그 카드 지갑으로 8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800만 원을? 네. 영등포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건강식품, 보석을 샀습니다. 결제 내역 여기 있습니다. 은채 언니는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했어요.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어요. 강태훈 씨,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셨나요? 네. 알고 계셨으면 왜 배상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그리고 이 800만 원 결제, 강태훈 씨 카드로 된 거 맞나요? 네. 조정의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리하자면 강태훈 씨는 9천만 원 넘는 재산을 숨겼고 어머니는 배우자 물건을 훔쳐서 800만 원을 썼습니다. 맞나요? 강태훈 씨, 이 상황에서 화해를 원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의원이 저를 봤습니다. 한서희 씨, 재산 분할은 어떻게 원하세요? 9,247만 원의 절반인 4,623만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1천만 원 청구합니다. 위자료 사유는 재산 은닉, 시어머니 절도 방조, 정신적 고통입니다. 조정의원이 남편을 봤어요. 강태훈 씨, 한서희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가 벌었든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절반은 배우자 몫이에요. 그럼 절반까지는 안 되고 협상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3천만 원 정도. 은채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법정 청구액을 요구합니다. 4,623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총 5,623만 원입니다. 그건 너무. 강태훈 씨, 배우자를 속이고 재산을 숨긴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시어머니 절도건까지 포함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강태훈 씨,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조정에서 합의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데 그럼 변호사 비용의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재판 가면 한서희 씨가 더 유리해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4천만 원은 드릴게요. 위자료는 500만 원.
은채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법정 청구에 그대로 요구합니다. 그럼 중간 지점으로 4,500만 원에 위자료 700만 원, 5,623만 원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어요. 한서희 씨, 조금 양보하시는 건 어떠세요? 조정은 서로 타협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은채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4,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강태훈 씨,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강태훈 씨는 한서희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에 합의합니다. 맞으시죠? 네. 조정위원은 서류를 작성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조정조서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서희야.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4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절도 건은 따로 고소 안 할 거야.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어요. 은채 언니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잘했어, 서희야. 응. 5천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야? 전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알아볼게. 혼자 사는 거? 응. 이제 아무도 내 서랍 안 열고 아무도 거짓말 안 하는 집에서 살고 싶어.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9,247만 원, 5천만 원 4년. 전부 정확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숫자들을 돌려받았어요. 정산이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조정두서가 나왔고 남편은 5천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했어요. 한 번에요. 분할도 아니고요.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을 때 저는 잠깐 멍했어요. 입금 강태훈 5천만 원. 5천만 원. 정확히 0이 7개 붙은 숫자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5,324만 7천 원. 제가 모아둔 3,247만 원에 남편한테 받은 5천만 원. 합쳐서 5,324만 7천 원이에요. 4년 전 전세금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이 각각 1억씩 냈죠.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게 있어요. 혼자 힘으로 모은 돈이요.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사당역 근처 오피스텔을 검색했어요. 사당역 도보 5분, 오피스텔 전세 4,500만 원. 딱 맞는 집이 있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집이에요. 아무도 제 서랍을 열지 않고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집이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 보고 싶어요. 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지금 가능해요? 네. 주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1시간 뒤 저는 그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고 제가 볼 집은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들어왔어요. 작은 창문이었지만 남향이라 따뜻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계약하고 싶어요. 진짜요? 더 고민 안 하세요? 아니요. 이 집이 좋아요. 계약서를 쓸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요. 임차인 한서희, 제 이름만 쓰여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없었고 시어머니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이름만요.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없음, 계약 기간 2년. 맞으시죠? 네. 그럼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어요. 고시원에서 지낼 때 산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도시락통. 도시락통은 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 4년을 증명하는 물건이니까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당역 근처 작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구로구 빌라처럼 낡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저는 화장대를 샀어요. 작은 거였지만 서랍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립스틱을 넣고 크림을 넣고 작은 파우치를 넣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계란말이 하나, 시금치 나물 조금, 김치 몇 점. 도시락 반찬이랑 똑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똑같은 반찬인데 맛이 달랐어요. 더 맛있었어요. 왜일까요? 아, 알았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은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이사 끝났어. 우리 집 놀러 와. 축하해. 주말에 갈게. 집들이 선물 뭐가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와. 주말에 은채 언니가 왔어요. 손에 화분을 들고요. 서희야, 집 예쁘다. 고마워, 언니. 작지만 따뜻하네. 이런 집이 좋은 거야. 은채 언니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남편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조정 끝나고 한 번도 안 왔어. 그게 나아. 깔끔하게 정리된 거야. 응. 시어머니는? 역시 없어. 내가 고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아. 은채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희야, 잘 견뎠어. 4년 동안 도시락 싸다니고 증거 모으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언니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나는 옆에서 조언만 했을 뿐이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언니, 나 이제 뭐 하지? 뭐 하긴. 살면 되지. 살면 된다. 응. 내 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다야. 그날 밤 은채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도 안 났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립스틱, 크림, 파우치.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통장을 열어봤어요. 5,324만 7천 원.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4년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요. 어머님 방문 기록 밑분실 물건. 표가 적혀 있었어요.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라진 물건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 안 해도 돼요. 끝났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봤어요. 구로구 빌라 천장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더 깨끗했고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편이 없었어요.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렸고 밥 차려줘라는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4년 동안 3,247만 원을 모았고 남편한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집에서 자고 있어요. 모든 숫자가 맞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구로구청 세무가요. 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서희 씨, 이사했다며? 집은 괜찮아? 네, 좋아요. 혼자 사니까 어때? 편해요. 그래, 잘 됐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구내식당에 갔어요. 도시락은 안 가져왔어요. 이제 안 싸니까요.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김 주임이 물었어요. 서희 씨, 도시락 안 싸왔어? 응. 이제 안 싸. 왜? 돈 아끼는 거 포기했어. 아니. 이제 안 아껴도 돼서. 무슨 소리야? 비밀. 저는 밥을 먹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납세자 상담을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왔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제 아내가 제 통장을 확인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면 배우자가 확인할 권리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번 돈인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가 벌었든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4년 전 남편도 저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왜 아내한테 알려야 해? 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남편은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신발도 없었고 남편 목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봤어요. 36살 한서희. 이혼했고 혼자 살고 통장에 5천만 원 넘게 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4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립스틱을 꺼내서 발랐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갈 립스틱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수고했어, 서희야. 4년 동안 도시락 싸다니고 증거 모으고 끝까지 싸운 저한테요. 그날 밤 저는 제 집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전부 되찾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저는 여전히 사당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저한테는 완벽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립스틱과 크림이 그대로 있었고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전세금 4,500만 원 내고 500만 원 남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잤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11시쯤 일어나서 느긋하게 샤워하고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햇빛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은채 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나 강남에 일 있어서. 좋아. 몇 시에? 1시. 강남역에서 봐.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역에서 은채 언니를 만났을 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혼자 사니까 편해. 외롭지 않아?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잘 됐다.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서희야, 요즘 남편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한 번도. 시어머니는 역시 없어. 조용해. 그게 나아. 깔끔하게 끝난 거야. 파스타를 먹으면서 저는 은채 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뭐가 걱정이야? 아니, 가끔 생각해. 만약 그냥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혼 안 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계속 살았으면, 그럼 넌 지금도 도시락 싸다니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거짓말 들으면서 살았을 거야. 맞아. 서희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한 건 정당한 권리 찾은 거야. 응. 그리고 지금 네가 편하다고 했잖아. 그게 답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고 강남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면서 저는 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립스틱, 크림, 좋은 샴푸, 과일. 예전에는 아껴서 못 샀던 것들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을 때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 아무도 몰래 안 가져가요. 제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어요. 냉장고에 과일을 넣고 화장대에 립스틱을 놓고 욕실에 샴푸를 놓았습니다. 전부 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해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도시락 반찬이랑 똑같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아껴서가 아니라 먹고 싶어서요. 밥을 차려놓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상했어요. 4년 동안 매일 먹던 밥인데 오늘 밥은 더 맛있었어요. 왜일까요? 알았어요. 제가 제 속도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빨리 먹으라고 안 하고 아무도 밥 더 차려줘라고 안 하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당역 근처 건물들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남편이 살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랑 함께요.
좁은 원룸에서요. 조정 끝나고 남편은 집을 빼야 했어요. 전세금 2억 중에 제 몫 1억을 돌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저한테 줬으니까 남은 돈으로는 큰 집을 못 구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랑 좁은 곳에서 사실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복수 같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수가 된 거예요. 숫자가 복수를 해준 거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요.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막장 드라마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며느리는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뉘우치고 가족이 화해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안 뉘우쳐요. 남편은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참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4년 전 저는 구로구 빌라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당 오피스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게 맞아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열었어요. 로봇 청소기 영상 스크린샷, 남편 차 글로브 박스 사진, 어머님 방문 기록표. 증거 사진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4년이에요. 도시락 싸다닌 4년, 증거 모은 4년, 참았던 4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저는 사진첩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4년 동안 숨이 막혔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 거짓말 들으느라, 도시락 싸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숨이 편해요. 다음날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봤어요. 36살 한서희. 이혼했고, 혼자 살고, 통장에 500만 원 남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은 제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렸고, 아무도 안 숨겼어요. 저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갔어요. 사당역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밖을 봤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당역, 작은 골목, 5층짜리 건물, 3층 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신발도 없었고 남편 목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과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사과 하나를 꺼내서 씻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여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4년 동안 3,247만 원을 모았고 남편한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집에서 사과를 먹고 있어요. 모든 숫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 거예요. 혼자 사는 1년, 2년, 3년. 통장에 쌓이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속도니까요. 저는 사과를 다 먹고 씨를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사당역, 작은 건물들, 사람들, 햇빛. 제 세상이었어요. 4년 동안 도시락 싸다니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거짓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속도로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직한 숫자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